용호상바 코너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여야의 또 정치인 두 분씩 한 분씩을 모셔서 두 분 모셔서 저희가 한 시간 동안 함께 드론드론 또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용호상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도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김수민 청원 당협위원장 모셨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행열 전 청와대 행정관 선임 행정관을 모셨습니다. 두 분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워낙 이제 다니시면서 지역에서는 서로 얼굴을 보셨을 테지만 이렇게 토론 자리 방송에서 같이 뵙는 건 또 처음이실 것 같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네. 예.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9월 1일. 9월의 첫날에. 네. 그러네요. 구름이네요. 네. 사실 저희가 두 분이 다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같은 지역구를 이제 목표로 해서 하시기 때문에 또 근황도 좀 여쭤볼 수밖에 없네요. 저희만 한 3주, 4주 만에 한 번씩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유 선임 행정관부터. 예. 저는 요즘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는 첫날 또 오창 창리 사거리에서 방류를 중단하라는 피켓 시위를 시작을 했어요. 요즘은 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피켓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밖에 이제 아침에 나갔더니 안개가 잔뜩 껴서 네네.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는 듯한 안개 낀 대한민국을 보는 듯한 이런 느낌을 오늘 받았습니다. 네. 김수민 위원장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제 비엔날레 개막했잖아요. 그렇죠. 청주국립 비엔날레가 주제가 예. 세상을 잊고 만들고 사랑하라라는 슬로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요즘에 사랑하는 것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김수민 위원장님 얼마 전에 이제 출산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또 시간이 금방 눈 깜빡할 새에 벌써 이렇게 갔나 싶어요. 일주일 있다 100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축하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하드립니다. 100일 떡 돌려도 되는지 선관위 문의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할 것 같아가지고. 네. 그 물어보나 말합니다. 안 된다고 할 것 같아. 어쨌든 뭐 축하드리겠고요. 아이 또 건강하게 요즘 너무 귀한 새 생명이 너무 귀한 시대잖아요. 안타깝게도 요즘 인사드리러 가면은 김수민 위원장 어떻게 지내요라는 얘기 안 하고 애기 잘 커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 위원장님이 굉장히 센스가 뛰어나세요. 네. 어차피 100일동 못 돌릴 거를 알고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못 돌리는 거는 법 때문에 못 돌리는 거예요. 미안해요 하는 이런 메시지를 벌써 대단한 센스예요. 출구 전략 이렇게 그래요. 라디오에서 많이 그 생각도 못했는데 역시 바라보는 관점이 프로입니다. 프로. 배보다 배꼽이 해석이 더 좋네요. 그러시군요. 어쨌든 또 이제 두 분 또 열심히 충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이거 아침에 요거 좀 갑자기 급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두 분 다 청원 지역이니까 청주공항 관련해서도 두 분도 늘 고민이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지금 이제 아침에 또 어제 뭐 두루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 이제 청주공항이 이제 기존에도 민군이 같이 쓰면서 슬롯 이른바 시간 뭐 이제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죠. 특히 이제 슬롯이라고 해서 1시간당 뜨고 내리는 것도 이제 너무 적다 뭐 해서. 근데 이제 지금 F-35A 스텔스기가 이제 내년에 들어오는데 17 전투비에 이제 들어올 예정으로 되면서 그렇게 되면 뭐 더 지금도 이미 민간으로서는 많은 또 그 부분에서 양해를 하고 있는데 더 이제 군 사용이 늘어날 거 아니겠느냐 해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김영환 지사가 민간 활주로 하나 더 아예 짓는 것으로 좀 서명 운동까지 시작을 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이제 막 나왔거든요. 혹시 두 분 이제 어쨌든 총선 나가시니까요. 청주공항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어떤 고민하셨고 어떤 생각을 좀 구민들께 좀 펼치실 수 있는지 한 분씩 듣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거 한 번 정도는 네. 이제 좀 특별 방송을 편성할 필요가 있어요. 토론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 네. 짧은 얘기로 좀 잘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영환 지사님이 이미 몇 달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활주로에 가서 눕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누우셔야 돼요. 지금 누워서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충북 도민을 생각을 해서라면 네. 전투 비행단 또 증가되면
이제 민간 비행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국제 비행장으로서의 면모는 점점 사라지게 되거든요. 네. 이거 지금 김영환 지사께서 서명받을 일이 아니라 가서 당장 그 활주로에 누우셔야 됩니다. 저도 그 옆에 누울 용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예 김수민 위원장님의 평소 생각 어떠신지. 예. 그 비행기 활주로에 눕겠다라는 김영환 지사의 발언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보니까 누울 사람 많겠는데요. 같이 누울 사람 많죠. 같이 뭐 침낭이라도 마련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지금 행정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특히나 이 피해가 그 오근장, 오창, 뭐 내수, 북위에서 굉장히 크게 걸쳐져 있는 문제예요. 이제 오창 롯데캐슬 같은 데 보면은 그 전투기 배가 보여요. 뜨면은. 그래서 전투기 뷰라고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롯데캐슬을. 네네. 사실은 뭐 딴 데서 못 보는 뷰. 그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예. 와 멋있다 하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모든 종류의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예, 거 예. 그리고 이제 주민 불편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김영환 지사는 이거 총선 공약에 여야를 막론하고 다 요구를 하겠다. 민간 활주로 신설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만약에 이제 총선 주자 예비 주자시니까 뭐 받아들이실 의향들이 좀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저는 뭐 당연합니다. 아까 같이 당연히 눕겠다 해야 될 하셨으니까. 일이고 이건 예. 여야를 떠나서 해야 될 일이니까 굳이 뭐 김영환 지사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그걸 반대할 이유도 없고 힘합칠 생각입니다. 김수민 위원장님은 어떠신가요? 받고 더블로 가야죠. 아 그래요? 더블까지. 민간 활주로 신설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제 본질적으로는 17비행단 이전에 대한 논의가 지금부터 들어가야 돼요. 예. 어려운 부분인 건 알지만 사실 여러 가지 지점에서 옮기지 못할 이유는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옮기지 못할 이유도 없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정말 구체적으로 또 전문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도 최신의 F-35A 스텔스기가 들어오면서 그거를 17비행단에 갖다 놓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기가 여러 가지 상황상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 거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의 대안이 있어야 이전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그 17비행단이 거기에 이렇게 위치하게 된 40년 전에 위치하게 된 이유는 딱 네. 하나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비행기가 일정 고도까지 올라가기까지 북한에서 이제 볼 수가 없다. 그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네. 전략적 지리적 요충지의 장점이 굉장히 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군요.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 지리적 요충지라는 부분에 대한 메리트는 많이 잃어버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안을 대해서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안을 물론 어려운 일이겠지만 예. 지금 여야가 조금 머리를 맞춰서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블까지 같이 가시겠습니까? 저는 뭐 더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시기가 있어요. 예. 지금 수원에서 수원 군공항을 화성과 협의해서 화성으로 이전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각종 지원책을 제시를 하고 화성에서 이걸 제발 받아줘라 하는데 화성 시민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 땅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화성 남부 지역으로 가면 터가 아주 좋은 터가 있어서 수원보다 훨씬 입지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화성 시민들이 워낙 반대를 하니까 화성 시장도 이걸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화성 시민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 방안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게 우리 청주 비행장이에요. 왜냐하면 경기 남부 지역에 국제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경기 남부 지역에서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다 끊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굉장히 결정적인 타격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마무리되기 전에 청주시의 청주 우리 국제비행장에 이제 그 대책이 세워져야 되고 빨리 김영환 지사님 아스팔트에 눕자 활주로에 눕자 이거 제가 적극적으로 제안드립니다. 사실 청주공항을 위협하는 어떤 타 공항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 수원 뭐 거기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새만금 공항도 생기면은 거기서 만약에 정말 빨아들일 것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그야말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 활주로뿐만 아니라 정말 아까 유행열 전 선임행정관 말씀대로 이건 1시간 정도 터서 정말 좀 여러 가지를
대안들을 함께 모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희가 오늘 또 용어 상박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얘기 나눌 토크 주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이제 육군사관학교 어제였죠. 이제 교내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제 육사 바깥으로 교외로 이전하기로 일단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거치돼 있던 다른 독립투사들의 흉상은 이제 교내 다른 곳으로 옮긴다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뭐 한 주간 뭐 뜨겁게 달궜던 뉴스입니다만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야당이 제가 이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이제 이런 민족적인 문제를 정파적인 이해관계로 갈라놓으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점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틀림없이 이제 의도하고 있는 바가 있을 건데 또 짐작이 가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런 이해관계로 갈라놓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 홍범도 장군은 이제 역사적인 평가를 보면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면서 해방군에 의해서 일본군을 격퇴하고 그래서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역사에서는 우리 스스로의 무장된 독립군에 의해서 독립되지 않은 이런 약점을 스스로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완해 주는 분들이 김좌진, 홍범도 같은 이런 장군들이세요. 이분들이 무장을 하고 군대의 형태로 무장 저항을 했던 분들이에요. 네. 역사적 정통성을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논할 때 그래서 이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절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독립된 것이 미국에 의한 독립 외부에 의한 외부 힘에 의한 네네. 독립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이렇게 독립군이 존재했고 이 독립군이 저항했고 그래서 일본군과의 싸움 속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하는 이런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받침해 주는 역사적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제공하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정치적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서 더 소중한 민족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전 뭐 도저히 납득을 할래야 납득을 할 수가 없어서 아주 굉장히 우울합니다. 이 뉴스를 접한 이후에 아주 우울했습니다. 예. 뭐 일단 김세민 위원장님 얘기까지 듣고 제가 또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행정관님 말씀하신 정치 이념에 좌우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쟁 중인 국가고 아직까지도 사실 간첩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명확히 다루는 거는 정치 이념이 아니라 안보와 관련된 이념이다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사실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이슈 지금 계속 이제 연일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조선의 의병장이면서 독립운동가였는지 아니면은 이제 반대로 공산주의자 반국가 세력이었는지는 사실 이분이 역사에 남긴 흔적들을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조금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제 개인 입장은 이제 광복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 건국이랑 또 이제 어떤 6.25 전쟁 같은 것과 조금 맞물려서 생각을 해야지 그 전에 공산당 가입 이력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적절치 않지 않나. 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은 이제 여권 내에서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두루두루 다양하다라는 네. 말씀으로 들리네요. 예. 김세민 위원장님이 조금 더 이 문제는 이제 그 역사적인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박정희 대통령 친일 행위도 했지. 만주벌판에서 독립군까지 때려잡았죠. 게다가 남로당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역할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잣대를 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불행한 얘기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독립군사에서 계열을 나누면 홍범도 장군은 민족 계열이에요. 김자진 장군과 함께 독립군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민족 계열의 독립군이세요. 그런데 이분을 지금 좌파로 몰고 있는 거예요. 이분을 전략적이고 전술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러시아와 손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손을 잡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와 가지고 또 이걸 이념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거 나중에 한번 이제 1930년대 들어서면은 미소 동맹이 이루어지거든요. 미소 동맹이 이루어졌는데 미소 동맹이 왜 이루어졌냐면은 일본, 독일, 이태리와 싸우기 위한 연합군을 만들면서 미소 동맹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 미소 동맹을 한 그때 미국의 대통령은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할 거예요? 미국과 손을 잡았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잖아요. 지금 지금의 이념의 잣대로 어떻게 그거를 재단을 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나치와 싸우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고 일본군과 싸우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독립군은 중국과 손잡았고 소련에서 활동하는 독립군은 소련과 손잡았던 거예요. 그렇게 손잡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독립운동이 가능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논란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또 자유시 참변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예. 모든 선한 목적이 악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잖아요.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어쨌든 1921년에 소련 적군에 의해서 우리 독립군 수백 명이 완전히 처참하게 몰살당할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 이제 이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 무장 독립군들이 사실상 괴멸이 됐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서 홍범도 장군이 이 소련 편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지금 역사적 사료들로 조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당시에 최선이었다. 라는 거는 모든 수단을 다 정당할 수 있다. 아니죠. 김수민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위원장님이 이 말씀인 거죠. 역사 공부를 사실 저도 뭐 역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학자도 아닙니다만은 상식선을 넘어서는 공부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공부 안 하셨잖아요. 역사라는 거는 저도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런데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던 그때의 역사적 배경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던 그 시간에 홍범도 장군은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시기에 안 계셨어요. 그랬다가 뒤늦게 현장에 와보니까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거죠. 자유시 참변이 왜 일어났는지는 배경은 알고 계세요? 행정관님 지금 역사에 대해서 상식 수준에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그걸 넘어서서 평가를 좋은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하셨는데 역사라는 거는 기록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역사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특정 시대와 특정 관념과 특정 이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건 진짜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위험하신 그렇죠.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지금 시대 정신이 무엇이며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역사적 가치와 이념적 가치, 안보의 가치는 무엇인지에 따라서 역사는 다르게 평가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사는 말이죠. 정권 5년짜리 정권이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걸 자기 입맛대로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을 한번 보세요. 조선왕조실록에 초록이 만들어지면 사관들에 의해서 초록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임금도 바꾸지를 못했어요. 함부로 그거를 바꿀 수 없는 게 역사인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지금 주장하는 그 내용의 그 자료가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하면은 그냥 정황만 가지고 그랬을 것이다. 추정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역사적 자료가 없어요. 여기에 홍범도 장군이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라고 받침할 만한 역사적 자료도 없이 지금 정황만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저희가 광고 시간이 돼서요. 잠깐 광고 듣고 와서 바로 반론부터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 유튜버 심으뜸입니다. 요즘 친환경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 몸. 밖에선 한정거장 거리 정도는 걷기. 유산소 운동 효과에 탄소 배출 감소 효과까지. 안에선 안 쓰는 플러그 뽑기 스쿼트. 하체 근력 강화 효과에 기후변화 방지 효과까지. 어때요? 효과 확실하죠? 몸 좀 움직였을 뿐인데
건강도 아끼고 환경도 아끼고 친환경 피지컬 함께 시작해볼까요?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전국민 안전 캠페인 홍보대사 오나라입니다. 서두르다가 안전사고 겪은 분들 많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안전습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에스컬레이터로 뛰어들기 전에 5초만, 멈춘 후에 손잡이 꼭 잡고 타기, 슬금슬금 우회전하기 전에 5초만, 확실히 멈추고 주의 살피기, 이륜차 타기 전에 5초만, 헬멧 확인하고 출발하기.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멈추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나부터 5초만. 5초만, 5초만. 공익광고 협의회.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네, 구본상의 허심탄회 용호상박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은 뭐 되도록이면 두 분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게 제가 놔두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또 정해진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유행열 전 선행행정관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 반론 들은 다음에 제가 질문 하나씩 드리고 요 관련해서는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예, 김세민 위원장님. 사실 역사와 관련돼서는 이제 소위 좌파 진영과 우파 진영의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사안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제 지금 정부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조금 더 깊게 국민의힘이 살피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가름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국민의힘 쪽에 일단 하나를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어찌됐든 사실 지금도 뭐 많은 분들 들으셨겠습니다만 사실 그 당시에 누군가의 삶의 행적에 대해서 보는 관점은 그야말로 360도가 있듯이 여러 가지에서 어디를 더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얘기들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일단 그냥 저희가 그냥 팩트로 봤을 때 이 문제는 결국 육사 안에 있는 그 흉상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거였거든요. 즉 거기서 이제 관련해서 뿌리의 역사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역사 시간은 아니니까. 근데 결국은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행적에 있어서 논란거리가 있다 할 손 치더라도 큰 틀로 봤을 때 또 그 이제 독립운동을 한 그 5명의 그 흉상 모신데 그냥 있던 것이고 또 그런 또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것들 배경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국민들의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인가, 이제 이렇게 크게 의미를 더 생각할 일인가 싶은데 사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 국정원장에 취임하시자마자 그 국정원장 바로 앞에다가 크게 돌을 하나 세우셨어요. 네, 그렇죠. 돌에 있는 글씨를 쓰신 분이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평가가 굉장히 다채롭고 입체적인 분의 글과 글씨를 쓰셨더라고요. 이제 그때도 그거에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여야 입장이 많이 달랐었죠. 근데 저 그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역사의 한 페이지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 정신, 항일 정신이라던가 그때 당시 선열들의 정신을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의 문제인 것이지 그 하나하나의 행적들을 본인 진영에 맞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치 이념화 시켜서 정쟁화 시키는 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유전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국 같은 맥락으로요. 이게 결국 얘기가 나온 거는 어찌됐든 큰 틀로 봤을 때 그런 또 독립운동의 기지도 있지만 가치도 있지만 어찌됐든 논란이 되는 공산주의와의 엮여있는 부분들이 늘 있는 건 또 사실이기 때문에 이 위치가 흉상의 위치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이 정체성을 봤을 때 그것도 민간인들의 장소가 아니라 군인들, 육군 사관생도들이 배출되는 장소에서 매일 거수경례를 그 앞에서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거기에 있는 것 정도는 맞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그래서 그냥 그 흉상은 좀 이전돼야 된다라는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게 또 이렇게까지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인가라는 얘기를 같은 맥락에서 또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입장을 좀 바꿔서 이제 뭐 전체 다 철거하려고 김자진 장군 뭐 그쪽 다 철거하려다가 이제 홍범도 장군만 이전한다 뭐 이렇게 이제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분이 독립군의 총대장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왜 육사냐? 라고 했을 때에 이분이 그냥 다른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라 무장을 하고 독립군을 이끌고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육사해야 되는 이런 그런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어찌됐든 자유민주주의를 가치로 해서 지금 뭐 북한과도 또 공산 세력과도 맞대 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한민국의 군인들을 배출하는 장소에 어찌됐든 흉상까지 있는 건 좀 적절치 않고 물론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또 독립운동을 하신 장군으로서 다 뭐 영화도 있고 다 하지만 그 장소에 흉상이 있는 거는 매일 거수경례하는 장소에 흉상이 있는 건 좀 적절치 않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면 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생각에는 육사에 둘 수 없다면 네. 그러면은 다른 데 두는 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서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쟁이 있어야 되겠죠. 똑같은 기준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예우의 문제도 기준을 정하고 또 어떻게 정리할 건지 그 기준을 먼저 제시를 해야 되겠죠. 홍범도 장군만 문제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이 과정에서 제가 그 안타까워하는 거는 저는 여기에서 트럼프가 보이는 거예요. 굳이 이 논쟁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면서 좌우 이념 논쟁을 만들어서 국민 화합을 시켜야 될 대통령이 갈라치기를 하고 내년 총선을 이렇게 이념 전쟁을 하겠다. 이건 난 트럼프의 노선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저희가 일단 생각을 듣고 다음 또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또 준비한 또 두 번째 소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난 31일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관련해서 뭐 많은 또 뉴스들 또 여러 가지 시각의 분석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는 김수미 위원장님 먼저 좀 듣겠습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박 전 국정원장님이랑 그 현역 때 같은 당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국회의원이 절대 하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다. 예. 그 두 가지. 첫 번째가 삭발. 그래요? 두 번째가 단식이었어요. 이 두 개는 절대 하지 마라. 삭발 단식은 근데 우리 국민들로서는 결기를 보여준 어떤 정치인들의 행위라고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익숙하게 보는 것들 아닐까요?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정치는 사실 서로 다른 이제 여러 사회 구성원들이 최선의 이제 그 타협안을 찾는 굉장히 그 아주 훌륭한 행위인데 그 타협을 하지 않고 이제 막다른 곳에서 일방 통행을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단식이랑 삭발 같은 거는. 네네. 근데 어쨌든 이제 방탄을 위한 꼼수쇼라고 치기에는 사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어쨌든 단식을 하신다고 해서 민주당도 내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재간이 없구나. 이제 완전 끝까지 몰렸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반대로 해봤습니다. 아까 그 정치인이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삭발과 단식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말씀이셨다고 네. 하셨죠. 근데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 삭발 굉장히 단식 투쟁 방법으로 단식 선택한 거 아주 잘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으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렇게 평가하실 그런가요? 수밖에 없겠죠. 그때는 뭐 네. 틀리고 지금은 맞다 뭐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단식할 때입니까? 삭발할 때예요. 지금 타이밍이 네. 얼마나 중요한 타이밍인데 지금 의석수가 이렇게 많은 정당에서 이렇게 제1야당이죠.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쉽지 않거든요. 참 가진 건 많은데 하는 것은 없는 정당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이제 정기국회 21대 이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금 이제 100일 동안 열리게 되는 출발점인데요. 예, 뭐 반대 의견 좀 듣겠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마치 내전을 치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단 한 번도 여야 영수회담이 열리지 않았고
여러 차례 야당에서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사코 대통령께서 거부를 하고 대통령이 어느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전체 발전을 도모하고 그러려면 협치하고 국민 정신을 화합시켜야 되는 이런 위치에 계신데 단 한 번도 야당과 손을 잡고 뭘 해보겠다고 말씀도 안 하시고 또 그 야당 대표도 안 만나고 그리고는 지금까지 내내 수사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 그 오랜 시간 그 수사를 했으면 빨리 기소를 할 거면 기소를 하고 더 이상 증거를 못 찾겠으면은 그러면은 수사 종결을 해야 되는데 종결도 안 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이렇게 뭘 먼지털이를 하겠다고 뭐 그렇게 해서 코너로 몰아보겠다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가 끝없이 그냥 내전의 상태처럼 서로 혐오와 저주를 퍼부으면서 증오의 정치판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 단계 지점에 이젠 단식이 시작된 것 같아요. 뭐 삭발을 한다는 거는 내 목을 자를 수 없으니까 머리를 자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단식을 한다는 거는 곡기를 끊는 각오로 이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데 이 원인이 저는 대통령께서 좀 통 크게 수사 받을 때 받더라도 또 지금 재판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그러면은 같이 그 기간 동안만큼은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몫일 텐데 뭐 특정 정파의 대통령이 돼버린 거죠. 이건 대통령이 아니라 소통령이에요. 그럼 대통령의 그 소통과 관련된 행보 탓에 결국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결국 주요 보시는 원인은 건가요? 거기에 있다고 이제 분석할 수밖에 없죠. 네, 김수미 위원장님. 뭐 핑계 없는 무덤 어디 있겠냐마는 사실 이렇게까지 한 당에서 좌석을 굉장히 많이 가져간 게 사실 민주주의 역사상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할 수 있는 게 많고 어떠한 의미로 민주당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입법 독재라던가 아니면 임시국회 조기 종료라는 초유의 사건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은 뭐 일하면서 상임위장에서 코인으로 돈벌이한 본인의 그 본인 당의 이제 국회의원 살려주기라던가 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단식 아니면 뭐 삭발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국회의원이라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잖아요. 게다가 160석이라는 엄청난 여석을 가지고 있는 당의 총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날이 공교롭게도 정기국회 하루 앞둔 날에 이제 단식을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지금 뭐 얼마나 상황이 안 좋습니까? 현안 법안 엄청 많고 또 예산 심사도 앞두고 근데 이 마당에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단식을 하겠다고 하니 사실은 그걸 보는 국민들의 입장은 대체 무엇을 위한 단식인 것이지? 이게 결국은 자신을 향한 어떤 법의 심판이 다가오니 어떻게든 관심을 돌려보려는 좀 치졸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상식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의 상식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여석을 가진 제1야당 대표가 고작 단식밖에 못하는 게 정말 답답하고 황당함을 넘어서 정말 화가 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선은 전혀 읽지 못하고 있어요. 네, 반론 듣겠습니다. 그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그 이제 야당 시절에 당 대표로서 이제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죠. 뭐 그때도 지금 우리 김수민 위원장께서 지금 하신 것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식은 아주 역사를 바꾸는 그런 단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단식으로 인해서 유신 체제의 붕괴가 시작되는 뭐 이런 단초가 됐죠. 저는 지금 그 이 끝없이 진행되고 있는 이 뭐 홍범도 장군의 문제 좀 전에 우리가 토론했습니다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 취임 그 뭐 2년 채 2년 정도밖에 안 된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런 것이 끝없이 앞으로도 이제 끝없이 전개될 거예요. 근데 야당 그 최대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 뭐 대통령의 저런 고집불통과 그 요지부동의 자세 이것에 가로막혀 있는 한은 어떤 변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니 160석을 가지고 저는, 있는데 대통령 태만하면서 아무것도 네, 못하는 게 그저 과연 그게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김대중 대통령 말씀 잘하셨어요. 김대중 대통령처럼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아주 고결한 수단이었던 단식을 고작 본인의 개인 방탄과 국면 전환을 위해 활용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무덤에서 민주화 열사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왜 단식을 시작하면서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막 선언문 같은 걸 읽으셨는데 그중에서 맞는 말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저는 네. 이 정확한 이야기를 본인이 하시면서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는 아직 모르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국민들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들께서 사실 이재명 대표 제1야당 대표에게 바라는 모습은 단식이 아니고 제대로 된 정치다. 본인의 잘못에 이렇게 침묵하고 또 어떤 이제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버린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벌인 네. 이재명 대표에게 당 알겠습니다. 대표식이 좀 걸맞지 예.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 전환되는 질문을 제가 드리자면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다 판단할 텐데 정치적으로 좀 들여다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여권과의 어떤 갈등 국면에서 나온 또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민주당 당내 어떤 것에서 나온 또 움직임도 계산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왜냐하면 이제 이걸 통해서 더 당내에서 갈등이 심화될 조짐들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또 가라앉힐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뭐 여권을 향한 사인일 수도 있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총선을 치러야 되니까요. 또 총선 주자로서 예비 주자로서 보실 때는 이런 것도 어떻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제 뭐 정치인의 정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단을 했을 때 단 한 가지 목적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다 이런 속셈 있지 하고 뭐 이렇게 평가될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현 정권의 이 그 폭주를 어떻게든 막고 싶은 심정이 가장 앞서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면 속생각까지는 모르더라도 예측은 어떻게 하세요? 이게 갈등 국면이 좀 더 심해지리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건 이런 싸움의 경우에는 어쨌든 국민들이 이제 선택을 해 주셔야 될 상황이죠. 국민들이 누구 편을 드는지 누구의 그 손을 들어주는지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비명계 친명계 중에서 국민들이 어떤 쪽에 더 비명계 친명계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의 저는 당내에서 지금 그걸 더 여쭤봤습니다. 속생각은 모른다 하셨으니까 속생각 모르더라도 당내에서 이게 어떻게 질서가 잡혀가리라고 보시는지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이 단식이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한다면 사실 이재명 대표로서도 많은 정치적인 타격이 갈 수밖에 없죠. 그걸 각오하고 시작을 하신 거고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에서 국민적 호응을 얻지 못한다면 또 다른 결단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죠. 네. 그 지금 행정관님께서 정치인의 행동과 결정에 단 한 가지의 목적만 있겠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치인의 행동과 결정은 반드시 단 한 가지의 목적에 수렴해야 됩니다. 그거는 국민과 국가의 이득에 부합하는가. 라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적 유불리와 계산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야말로 정치꾼이죠. 근데 이제 정기회기를 앞두고 지금 산적한 민생 현안을 내던지고 본인이 단식을 하겠다? 이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 제1야당의 당대표의 모습인가는 굉장히 깊게 성찰하고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좀 더 이 상황은 뭐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또 더 이상은 다른 방법이 없는 이 막다른 골목의 선택 같은 이제 제1야당의 대표로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오직 이것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식이 좀 되어져요. 방법 왜 없습니까? 160석이나 가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저희 그 의석 가지고도 대통령이 막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다 거부권 행사. 국회가 또 막아서 지금 안 된다는 게 서로의 입장인데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스웨덴 프리미엄 순수 전기차 폴스타2 최대 1,000만 원 혜택을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 본 캠페인은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재고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여유를 주고 싶습니다. 가족의 시간을 플러스하는 집. 이런 생활을 만나고 싶어요. 편리한 인프라를 바로 누리는 집. 오목천역으로 더 빠르고 편리하게. 생활부터 비전까지 특별한 오목천역 더 리브 9월 오픈 예정. 031-296-7788 SGC 이테크건설. 자네 기름값 아껴주는 트럭버스 타이어 AH51 들어봤는가? 마일리지 보증까지 된다던데. 난 이미 TBX 앱에서 받는 걸. 후륜 전용 신상 타이어 DH51도 나왔더라고. 대한민국 대표 타이어 한국 타이어 TBX 앱에서 다양한 타이어 정보와 멤버십 혜택까지 만나보세요. 한국 타이어 TBX. 스웨덴 프리미엄 순수 전기차 폴스타2 최대 1,000만 원 혜택을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 본 캠페인은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재고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네, 허심탄회 용호상박 오늘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간단하게 끝인사 한마디씩 해주시죠. 예. 네. 예, 우리 평소에 현장에서 우리 김수민 위원장님 뵈면 아주 뭐 명랑쾌활하고 분위기를 주도하세요. 딱 등장하면 그 분위기가 확 밝아지면서 다 김수민만 네네. 봐요. 유행열 안 보고.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시간 다 됐습니다. 토론을 같이 해보니까 예. 너무 좋고 앞으로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존경하는 유행열 행정관님께 오늘 역사 공부 제대로 했습니다. 오늘 좋은 가을의 시작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두 분과 함께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